네, 그럼 이제 약속한 네, 10분이 되어서요.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키스트 김요셉 박사님께서 열어보이네요. 음. 초전도 큐빗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트 양자정보연구단 김요셉입니다. 이 워크숍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설명해 주신 대로 초전도 큐빗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초전도 큐빗에 어떻게 양자 오퍼레이션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론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페이지로는 요새 많은 플랫폼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중에 저는 초전도를 설명드릴 거다 이런 의미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초전도 큐빗의 원리에 대해서까지 잘 알고 계시진 않을 것 같아서 인트로덕션을 준비했습니다. 초전도 큐빗은 기본적으로 초전도 회로입니다. 초전도 회로라 함은 초전도체로 만들어진 회로예요. 제일 간단한 회로인 LC 서킷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L은 인덕터고요. C는 캐패시터입니다. 한국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두 개의 키 파라미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인덕터에서 생기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캐패시터에 저장되는 차지가 있을 겁니다.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차지 에너지와 플럭스 에너지의 썸으로 적히게 되고요. 그리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차지라는 오퍼레이터와 이 플럭스라는 오퍼레이터는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개념이시면 그냥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Q가 모멘텀에 해당되고 이 파이가 포지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EM분의 P 제곱, 그게 운동 에너지고 2분의 1 KX 제곱, 이게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포텐셜 에너지를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를 그려봤어요. X축은 플럭스고요.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에너지 레벨의 갭은 레조넌스 프리퀀시로 주어지게 되고 잘 아시다시피 LC 서킷에서 레조넌스 프리퀀시는 1 오버 스퀘어 루트 LC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LC 서킷을 매니플레이션, 조작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커런트 소스고 두 번째는 볼티지 소스예요. 이 각 소스를 진동을 시켜서 이 회로에 가하게 되면은 양자 상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이 오실레이션 하는 프리퀀시가 이 회로의 공진 주파수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진 주파수와 같다면은 이 양자 상태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준비되어 있을 때 이 소스에 의한 에너지로 이 양자 상태가 0에서 1 상태로 첫 번째 들뜬 상태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 각각의 에너지 갭이 다 같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에너지를 더 가하게 되면은 이 상태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모든 효과를 다 고려하게 되면은 이 양자 상태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푸아송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상황은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큐빗을 만드는 데 적절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큐빗에서는 0 또는 1, 두 상태를 정의하고 그 두 상태 내에서 양자 상태를 바꿀 수 있어야 돼서 L과 C 말고 또 다른 서킷 엘리먼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서킷 엘리먼트가 조셉슨 정션입니다. 조셉슨 정션은 초전도체와 초전도체 사이에 인슐레이터, 얇은 부도체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여기 이 초전도체에서는 전하를 전달하는 게 전자 두 개가 쌍을 이룬 쿠퍼 페어라는 게 있어요. 이 쿠퍼 페어가 이 인슐레이터를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이 통과하는 확률은 이 각각의 슈퍼컨덕터가 가진 페이즈의 차이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흐르는 커런트의 양을 조셉슨 커런트라고 하고 이 두 초전도체의 페이즈 차이에 의해서 사이너소이달한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실험에서는 이 조셉슨 정션을 어떻게 만드냐면 알루미늄이 저온으로 가게 되면은 초전도체가 되는데 알루미늄을 실리콘 위에 깔고요. 그리고 산소에 잠깐 노출시키면은 얘가 이렇게 사나막이 얇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알루미늄을 만들게 되면
초전도체, 산화막인 구도체, 초전도체 이런 식으로 정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조셉슨 정션의 에너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조셉슨 정션도 기본적으로는 캐패시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인슐레이터가 껴 있으니까 메탈과 메탈 패드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차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조셉슨 커런트가 있잖아요. 그 커런트를 뭐 이렇게 잘 계산을 해보면은 이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코사인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밀토니안 에너지에서 이 플럭스 디펜던스가 있는 부분을 포텐셜로 생각하기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축을 플럭스로 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그려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코사인의 형태를 띠게 되고 이거는 명백하게 하모닉 오실레이터 X제곱이라는 다른 꼴을 가지고 있게 되고 에너지 갭을 봤을 때 디제너레이트한 동일한 에너지 갭이 아닌 논 디제너러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0과 1의 트랜지션 프리퀀시와 1과 2의 트랜지션 프리퀀시 등등이 이제 차이가 생기고요. 0과 1 트랜지션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주파수로 시스템을 드라이브 걸게 되면은 0과 1 상태에서만 양자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큐빗이란 LC, 여기 캐패시터, 조셉슨 정션, 인덕터. 그러니까 캐패시터와 인덕터에다가 추가적으로 조셉슨 정션을 더해서 이런 논 디제너러스를 주는 방식으로 초전도 큐빗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 코사인 함수는 한 가지 예고요. 뭐 이 서킷을 복잡하게 만들면은 더 다양한 해밀토니안을 만들 수 있어서 다양하게 큐빗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엘리먼트를 더 설명드리면은 그냥 단순히 조셉슨 정션 하나가 아닌 조셉슨 정션 두 개를 패러럴하게 연결을 하게 되면 스키드라는 게 되는데요. 커런트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했을 때 커런트가 왼쪽을 통해서 흐를 수도 있고 오른쪽을 통해서 흐를 수도 있는데 이 두 커런트를 서로 간섭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간섭시킬 때 그 간섭의 페이즈를 외부에서 마그네틱 플럭스를 걸어가지고 간섭 조건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펙티브하게 여기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조셉슨 커런트의 양을 바꿀 수 있게 되고 그 얘기는 어떤 시스템의 에너지 자체를 이 외부의 자기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외부의 마그네틱 플럭스를 조절함으로써 어떤 큐빗을 만들었을 때 0과 1 사이의 에너지 레벨의 차이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초전도 큐빗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초전도 큐빗을 만드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구글과 IBM의 예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IBM 같은 경우에는 픽스 프리퀀시 큐빗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스퀴드가 아닌 싱글 조셉슨 정션을 가지고 큐빗을 만들고요. 이 경우에는 외부에서 자기장이 들어와도 이 시스템 자체가 엄청 센시티브하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연결된 라인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외부 노이즈나 디시페이션, 그 에너지 손실에 강하기 때문에 결맞음 시간이 400 마이크로 세컨드 이상으로 좋은 큐빗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프리퀀시 튜너블 큐빗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싱글 정션이 아닌 스피드를 사용하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자기장을 컨트롤해서 이 시스템의 프리퀀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외부의 자기장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 DC 라인을 달아요. 그러면 커런트가 흐르면 커런트가 자기장을 만드니까 커런트의 세기를 조정해서 이 시스템의 에너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점이 또 뭐냐면 이 튜너빌리티가 단점이 돼요. 외부의 마그네틱 플럭스가 흔들리게 되면은 시스템의 에너지가 흔들리게 되니까 이게 디페이징 에러라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 DC 커런트 라인 자체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돼서 코이런스 타임이 IBM에서 사용하는 픽스 프리퀀시 아키텍처에 비해서 상당히 짧습니다. 대신 이 구글 스트럭처도 이 스트럭처만의 장점이 있는데요. 프리퀀시 튜너빌리티, 더 강한 튜너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 덕분에 다양한 인터랙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큐빗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큐빗 사이의 프리퀀시 갭을 조절함으로써 좀 다양한 게이트도 만들고 인터랙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재밌는 퀀텀 알고리즘이나
뭐 스터디들은 이렇게 프리퀀시 튠업을 한 칩에서 많이 됐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프리퀀시 튠업을 아키텍처에서 이런 걸 구현해야 되냐는 아니에요. 그 픽스 프리퀀시 아키텍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니버설한 게이트 셋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스킴들을 구현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게이트가 필요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이피션트합니다. 슈퍼컨덕팅 디바이스에 남아있는 챌린지들이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코이런스 타임, 로버스니스와 시스템의 튜너빌리티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코이런스를 가지면서도 다양한 인터랙션을 만드는 게 쉽지 않고요. 두 번째 리미테이션은 이 칩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이게 각각 큐빗이거든요. 11자로 그려진 게. 이 큐빗과 큐빗이 여기 보이는 이 라인으로 캐패시티브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인접한 큐빗끼리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롱레인지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피션트하게 멀티 큐빗 인터랙션을 만들 수가 없어서 멀티 큐빗 게이트를 만드는 것마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앞서 설명드린 두 챌린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완벽한 극복은 아니지만 한 가지 대안으로 제가 연구한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큐빅 인터랙션들만 이용해서 어떻게 멀티 큐빅 게이트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픽스드 프리퀀시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튜너빌리티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토폴리 게이트라고 3큐빅 게이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양자 게이트와는 친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양자 게이트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토폴리 게이트는 컨트롤드 낫 게이트라고 불리고요. A와 B를 컨트롤 큐빗, C를 타겟 큐빗이라고 부르는데 컨트롤 큐빗 두 상태가 1, 1일 때만 타겟 큐빗이 0에서 1 또는 1에서 0으로 뒤집히는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이러한 토폴리 게이트는 이 토폴리 게이트를 막 조합하면은 임의의 불리한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고전적인 논리 연산을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토폴리 게이트와 하다마드 게이트라는 싱글 큐빅 게이트가 있는데 이 둘을 조합하면은 임의의 유니터리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토폴리 게이트는 매우 파워풀한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자 알고리즘에서는 많이 사용되지는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피델리티 자체가 높지 않아서예요. 네이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매우 어렵고 그리고 투 큐빅 게이트와 싱글 큐빅 게이트의 조합으로 이 토폴리 게이트를 만들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투 큐빅 게이트와 싱글 큐빅 게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델리티가 제약이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이 토폴리 게이트를 만들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피델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전 배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피델리티가 어느 정도 높아야지 뭐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피델리티 게이트 한번 가할 때마다 이 피델리티의 n승으로 피델리티가 감소한다고 이해하시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어프록시메이트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값을. 네. 그래서 뭐 바라건대 90 뭐 후반대 정도는 나와주기를. 에러 코렉션까지 바란다면 그거보다 좀 더 높아야 되는. 네. 그다음에 질문이 아, 네, 네, 네. 어, 어쨌든 우리나라 날씨 커피이고요, 네, 하드 베이스고요. 네, 그거는 그것의 이퍼레이션 스피드 부분이 남은 세컨드 단위로 되는 거가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가능한 이유가 뭘까? 지금 여기서 지금 잠깐 슬라이드 지나가신 분 보이셨는데 8마이크론 세컨드 이런 게 나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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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정도라는 이해가 갑니다. 게이트 오퍼레이션 타임이요? 방금 말씀하신 게 게이트 오퍼레이션 타임이 나노 세컨드. 네, 네, 네. 거기 만약 남은 세컨드 이렇게 나거든요. 약간 요즘하고 스피인도 아니고 소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거 알고 안 하거든요. 스피드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그리고 합치를 합치는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이오티 같은 경우에는 느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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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텝이랑 왜 다른 느린지 같은 질문이지만 내가 왜 이렇게 빠른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간단하게 설명을 일단은 말씀하신 거를 이제 보통 비교할 때 일단 큐빗의 에너지 레벨이 이제 캐릭터리스틱한 프리퀀시가 될 거고요. 근데 그 프리퀀시를 얘기하기도 전에 사실 어떤 리밋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게이트 오퍼레이션 타임에 에너지 레벨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있고요. 싱글 큐빅 게이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0과 1 레벨의 에너지 차이를 5GHz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과 2의 차이를 5GHz 빼기 뭐 200MHz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제 0과 1 사이에 오메가 J를 걸어서 0과 1 사이에 상태를 바꿔야 될 텐데 이 5GHz를 걸어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하는 게이트를 엄청 빠르게 하고 싶어가지고 10나노세컨 펄스를 가한다고 쳐봐요. 그럼 얘를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얼마죠? 뭐 100MHz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200MHz 갭이 있는 걸 치진 않겠죠. 근데 얘보다 이제 더 빠르게 하면은 얘를 이제 그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1에서 2로 익사이티드 될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 오퍼레이션 타임 자체는 이 언할모니시티라고 부르는 그 프리퀀시에 의해서 리밋이 됩니다. 그리고 투 큐빅 게이트 오퍼레이션의 경우는 그 큐빅과 큐빗의 인터랙션 스트렝스로 디펜던스가 생겨요. 네, 그래서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취한 거냐면 큐빗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뭐 다른 큐빗이지만 있다고 치고 얘네 둘을 여기 캐패시터를 하나 놓게 되면은 얘네 둘이가 이제 커플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볼티지가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이 되니까요. 뮤추얼 볼티지가 뮤추얼 캐패시턴스가 생기니까요. 근데 그 뮤추얼 캐패시턴스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냥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두 시스템이 드레스 되는 컴포지 시스템이 되는 거고 그 컴포지 시스템에서 같이 회전할 거잖아요. 그래 놓고 회전 같이 시켜놓고 여기에 이제 캐패시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캐패시턴스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튜너블 커플러가 있어요. 하나를 네네. 거기 이제 스팅 큐빅 같은 경우에 뭐 무조건 스팅 사이에 익스체인지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이스몰 오퍼레이션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 커플링 스트레스를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다이어스가 바뀔 수 있고. 그럼 예를 들어 이온 트랙 같은 경우는 아이온 트랙 그 간격을 좀 가까이 마냥 만든다고 하면 네네네. 그런 스피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인터랙션 스트렝스를 키우면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인터랙션 스트렝스를 키우다 보면은 원치 않는 파라시틱한 인터랙션이 생겨서 어려운 거였는데, 근데 여기는 튜너블한 커플러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게이트 오퍼레이션을 안 하는 아이들 타임에서는 그 인터랙션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시틱 오퍼레이션이 안 생기도록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저도 토폴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토폴리를 만드는 게 만만치 않았고 다들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초전도 큐빗에서 제가 발견한 거는 아이토폴리 게이트는 상대적으로 구현하기 쉽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토폴리 게이트와 아이토폴리 게이트의 차이는 컨트롤 스테이트가 111일 때 타겟이 뒤집힌다고 했잖아요. 근데 뒤집힐 때 아이토폴리 게이트 같은 경우에 I 페이즈 시프트를 추가적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 I 때문에 이 게이트 이름을 아이토폴리 게이트라고 부른 거고요. 이 아이토폴리 게이트 역시 고전 컴퓨팅에 유니버설한 게이트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하다마드 게이트와 함께 사용하였을 때 유니버설 퀀텀 게이트셋을 이룹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게이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릴게요. 양자 게이트는 그냥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을 들으신 분이라면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은 어떤 해밀토니안을 네,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타임에 따라서 타임 프로파게이터입니다. 네, 유니터리는. 이 타임 프로파게이터를 결정하는 요소가 시간도 있고 이 해밀토니안이 있을 텐데요. 시스템의 해밀토니안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치면은 이 Q1과 Q2가 이러한 에너지 환경 하에서 뭐 몇 초 동안 지나게 되면은 이 공식에 따라서 유니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양자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는 시간과 해밀토니안을 잘 디자인하면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해밀토니안에 여러 텀이 있을 텐데 이 각 텀이 커뮤트하다고 하면은 이
게이트라고 부를게요. 이 게이트 두 개를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게이트 오퍼레이션은 첫 번째 텀에 의한 거, 두 번째 텀에 의한 거로 쪼개지고 얘들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실제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초전도 큐빗이 3개가 있고요. 리니어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큐빗 인터랙션을 어떻게 구현하냐면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Q1, Q2, Q3가 각각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Q2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Q1에 가하게 되면은 Q1은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공진을 안 해서 영향을 안 받고요. 나이브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Q2가 오히려 영향을 받는데 재밌는 거는 Q1의 상태에 따라서 Q2가 영향받는 효과가 바뀝니다. 그래서 컨디셔널한 인터랙션이 되는 거고요. 뭐 수학적으로 쓰게 되면은 GX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이 드라이브에 의해서 Q3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아이덴티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Q3에도 동일한 오퍼레이션 Q2의 프리퀀시로 Q2의 프리퀀시로 Q3에 가하게 되면은 순서가 바뀐 IXG의 오퍼레이터가 가해지게 됩니다. 이때 해밀토니안의 스트렝스 알파와 베타는 드라이브 앰플리튜드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두 오퍼레이터만 고려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2큐빗 인터랙션을 두 개를 동시에 가했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커뮤트하기 때문에 회로에서 표현을 해보면 초록색깔 오퍼레이션, 주황색깔 오퍼레이션을 따로따로 가한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논 커뮤팅 텀을 넣게 되면은 얘네가 뭐 좀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쪼개지지 않거든요. 논 커뮤팅 오퍼레이터를 싱글 큐빅 게이트 오퍼레이션만으로도 구현을 해서 온 레저넌트하게 Q2에 드라이브를 해서 이 싱글 큐빗 오퍼레이터 텀을 넣어서 약간 그 본드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큐빗에 가해진 오퍼레이션이 쉽게 트리비얼하게 쪼개지지 않게 논 트리비얼한 3큐빗 게이트를 만드는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아이토폴리 게이트를 만드는 걸 목표로 했고요. 실험의 편의성을 위해서 컨트롤 큐빗이 00일 때 타겟이 뒤집히는 걸 고려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컨트롤이 00일 때는 타겟이 비트 플립이 돼야 돼요. 0에서 1에서 0이 돼야 되고 나머지일 때는 타겟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트 플립 같은 경우에는 0에서 출발한다고 하면은 이 상태가 뭐 어떤 축이건 파이만큼 반 바퀴 돌거나 뭐 한 바퀴 반 돌거나 3파이, 5파이 여러 홀수 파이만큼 돌면 되고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은 아무것도 안 하는 0도만큼 회전하거나 2파이, 4파이, 6파이 이렇게 이븐 넘버만큼 회전하게 되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폴리 게이트를 만드는 방법은 엄청 많은데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해본 결과 이 3파이와 2파이의 컨비네이션이 가장 짧은 게이트 오퍼레이션 타임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걸 목표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 회전 속도만 바꾸면 되겠죠? 00일 때 타겟이 도는 회전 속도가 나머지일 때 타겟이 도는 회전 속도보다 1.5배 빠르면은 뭐 게이트를 적당히 가해가지고 끄게 되면 3파이, 2파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회전 속도를 바꾸면 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이거는 물리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양자 상태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어떤 공간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기하학적인 위상을 얻게 돼요. 파이만큼 회전하면은 i만큼의 페이지를 먹게 되는데 3파이면은 i의 3승, 2파이면은 i의 2승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네 둘이 i만큼의 페이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플립될 때 이 ix 오퍼레이션이 가해지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컨디셔널한 라비 프리퀀시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해밀토니안은 아까 설명드린 그 상황 그대로고요. 이 이펙티브하게 타겟에 가해지는 해밀토니안을 구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스테이트가 둘 다 00이면은 이 아이겐 밸류를 고려했을 때 얘는 플러스 1이고 이 G도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펙티브하게 알파 X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나머지가 됩니다. 요약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컨트롤 스테이트가 0, 1일 때는 이 아이겐밸류, G에 대한 아이겐밸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해밀토니안 쓰게 됩니다. 뭐 나머지도 모든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에 대해서 이펙티브한 타겟 해밀토니안을 구할 수 있고요. 이 00일 때 타겟이 1.5배 빠르게 돌아야 되니까 이 해밀토니안의 앰플리튜드가 다른 거에 비해서 1.5배 빨라야 돼요. 더 커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해밀토니안의 앰플리튜드를 먼저 갖게 만들어 보면은 그 드라이브의 앰플리튜드를 조절해서 베타와 감마 값을 알파로 잘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이때 해밀토니안의 앰플리튜드를 구해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우리가 프리파라미터가 델타가 하나 있죠. 이 델타를 알파와 이런 관계식을 갖도록 설정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컨트롤 스테이트가 0일 때 타겟이 1.5배 빠르게 도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했고요. 실험에서 보시면은 게이트 오퍼레이션 타임을 조절하면서 이 타겟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이라는 거는 측정은 다 따로 했고, 네, 각각의 게이트 오퍼레이션 타임에 따라서 그 타겟이 어디 있는지 매저를 한 거예요. 00일 때, 컨트롤이 00일 때 타겟이 1.5배 빠르게 도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 오퍼레이션 타임을 딱 이 시간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타겟이 00일 때만 뒤집히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 네, 알파벳과 단어가 드라이빙 앰플리튜드와 사실 페이즈까지 조절했습니다. 네. 페이스가 페이스가 네, 이 알파와 베타는 페이지를 0도로 줘서 X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QT에 가해지는 거는 감마와 델타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앰플리튜드와 그 페이지를 조절해서 감마와 델타 비율을 조절했습니다. 네. 네, 실험에서 인풋 스테이트를 양자 상태를 000부터 111까지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로 다 준비를 했고 마지막에 파퓰레이션을 측정을 했습니다. 게이트 오퍼레이션 후에.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토폴리 게이트의 특성이 잘 관측이 됐고요. 그리고 이 방법으로는 양자에서 중요한 페이즈 팩터를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 게이트를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사이클 벤치마킹이라는 벤치마크 툴을 사용해서 네, 이 아이토폴리 게이트가 가진 순수한 피델리티를 98.3%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린 피델리티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이 정도면은 뭐 완전 좋지는 않지만 알고리즘에 응용을 해볼 수는 있다. 그래서 이 결과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을 짓자면 이 일에서 저희는 처음으로 쓸만한 3큐빅 게이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멀티큐빅 게이트를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네. 어떻게 측정하셨는지 한번 자세히 해주세요. 얘는 그 페이지의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들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어떤 유니터리가 있어요. 그 유니터리는 페이지 팩터도 가지고 있죠.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그럼 인풋 스테이트를 여기저기로 이제 바꿔가면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결과값이 페이지에 디펜던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풋 스테이트를 여기 앞에 보이는 뭐 B, P 이런 게이트들로 돌려가면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값을 보는 방식으로 페이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네. 그 데이터 프로세스 토모그래피 같은 거라고 하는 거. 네, 토모그래피 방식인데 그러면은 요거를 좀 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방식은 뭐냐면 이 방식을 쓴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인풋 스테이트를 준비를 해야 되고 아웃풋 스테이트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스테이트 프리페어레이션 할 때도 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매저할 때도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이 방법을 벗어나서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 이 사이클 벤치마킹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심플합니다. 어떤 스테이트, B랑 P로 어떤 스테이트를 준비하고 우리가 아는 스테이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 스테이트랑 얼마나 닮았는지를 최종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결과에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0000이 나와야 되도록 세팅을 하는 거예요. 0000으로 100%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은 게이트가 약간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근데 이 스테이트 프리페어레이션이랑 메저먼트 에러는 어떻게 벗어나냐면 프리페어레이션 하는 거랑 메저먼트 하는 건 보정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게이트 파트만 여러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게이트와 이 P에 의한 효과들만 계속 누적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익스포넨셜하게 피델리티가 떨어질 텐데 얘를 피팅을 하게 되면은 이 게이트 하나 추가될 때마다 피델리티가 떨어지는 정도를 알 수 있고 그게 순수한 이 사이클 안에 있는 피델리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P도 같이 넣었는데 이 토폴리 이 C 없이 두 번 측정하면은 이 둘 다 있을 때의 피델리티와 이 P만 있을 때 피델리티를 아니까 그 레이시오 가지고 이 아이토폴리 게이트만의 순수한 피델리티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약간 투머치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용으로 네, 잘 모르지만 소디움 하이드라이드에 대한 분자 리스폰스 펑션을 구해봤고요. 그 양자 회로로 어떻게 구현하는 방식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저 동료랑 같이 한 거는 이 아이토폴리 게이트로 그 회로를 구현하는 것과
투큐빅 게이트로만 구현하는 것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토폴리도 완벽하진 않지만 투큐빅 게이트보다 더 잘 매칭이 된다. 이론값과 좀 더 잘 매칭이 된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오히려 아이토폴리가 나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떤 걸 강조드리고 싶냐면 이 어떠한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아이토폴리 게이트를 쓰면은 전체 서킷 뎁스를 거의 절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큐빅 게이트는 2큐빅 게이트보다는 피델리티가 나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조금 좁습니다. 서킷 뎁스를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3큐빅 게이트를 쓰게 되면은 서킷 뎁스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약간의 효과를 봤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픽스드 프리퀀시 큐빗에 어떻게 프로그래머블한 인터랙션을 구현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동생님 같은 경우는 그걸 힘이 나오고 근데 그걸 빼면 네. 빼면 나빠지냐고요?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슬라이드 페이지를 준비하진 않았는데 제가 어떤 걸 연구했냐면 Circuit Expressibility라고 해가지고 타겟 유니터리를 랜덤하게 생성을 하고요. 게이트들을 조합해서 그 타겟 유니터리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게이트가 필요한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토폴리 게이트와 그리고 이 논 커뮤팅 없이 그냥 이 두 개의 투큐빗 인터랙션을 가지고 만든 게이트를 비교를 해봤을 때 랜덤한 어떤 유니터리를 만든다고 게이트 신시사이즈를 한다고 했을 때 아이토폴리를 쓰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9번의 게이트를 가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둘을 쓰면은 11번의 게이트가 필요하다. 이런 더 많은 코스트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으로. 차이는 안 나네요. 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네네. 아이토폴리 만들 때 아이토폴리가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너럴한 이미 랜덤 매트릭스를 만드는 목적이어서 그렇고요. 한 가지 극명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클립보드라는 클립보드라는 유니터리 셋이 있어요. 그 유니터리 셋에 대해서는 토폴리를 쓰면은 게이트 카운트가 확 줍니다. 9에서 5로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을 고려하면은 딱 알고리즘에 맞는 게이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해당하는 것이니까 로컬 그 게이트가 네. 커밋하지 않게 넌 커밋하게 만드는 근데 타임 오더링 이펙트를 고려하고 싶은 겁니다. 네. 수학적으로는. 그 타임 프로파게이터를 계산할 때. 네. 네네. 그런 게 어떻게 보겠지만 네. 어쨌거나 실제 시험에서 어떨지 몰라도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넌 커밋팅 이퀄리티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기반할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미할 것처럼 네네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도 그렇지 않아. 제가 어떤 형태로든 싱크로나이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거가 궁금해요. 완전히 수학적으로만 생각하면 네네네네. 어쨌든 아이토플리게이트는 만들어지는 거고 네네네. 제가 이끄는 없는 상관없어요. 네네네. 실제 시험에서는 저 넌커뮤니케이션 로컬 오퍼레이터를 넣음으로써 네. 어떤 일종의 싱크로나이즈가 되고 로버스케지는 건지 논 커미팅 텀이 없으면은 아이토폴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 구체적인 스킴에서는 요거를 말씀드렸잖아요. 토폴리 라이크한 걸 만들려면은 컨트롤이 0일 때 타겟이 1.5에 빠르게 돌아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만들 방법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좀 더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해석을 하자면 제가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아이토폴리 유니터리가 있으면은 걔를 익스포넨셜한 오퍼레이터 텀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말씀드린 요 텀이 이제 딱 나오는 겁니다. 아이토폴리 구현하기 위해서 네, 여기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익스포넨셜한 매트릭스 폴로 해당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한 게이트에 따라서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해밀토니안은. 네. 그러니까 하나 이게 네. 저희 질문이 있는데 답이 됐을까요? 네네네. 네네네네. 현장에 계시니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나누시는 걸로 하고, 다음 주제는 픽스 프리퀀시 큐빗이 튠업을 하지 않은 게 별로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튠업을 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하이젠버그 인터랙션, 하이젠버그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게 제 목표고요. 하이젠버그 모델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스핀 레티스가 있다고 했을 때
니얼리스트 스핀끼리 인터랙션을 하는 거를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스핀이 여기에서 보이시는 이 해밀토니안의 꼴로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랙션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스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과 그러니까 트랜스버스한 인터랙션과 롱지튜디널 인터랙션을 나눌 수 있고, 트랜스버스한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스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인터랙션에 의해서 스핀 업, 다운 스테이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상태를 그냥 바꾸는 거예요. 다운, 업으로. 이런 오퍼레이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롱지튜디널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 스핀 인터랙션이라고 스핀 하나가 뱅글뱅글 도는데요. 이 돌 때 도는 속도가 옆에 있는 스핀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해서 스핀 인터랙션입니다. 이러한 하이젠버그 인터랙션은 매니바디 피직스, 물성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매니바디 시스템의 페이스 트랜지션, 스핀 트랜스포트의 페이스 트랜지션, 뭐 아노멀러스 스핀 트랜스포트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데 다음과 같은 아까 설명드린 하이젠버그 모델이 유용하게 잘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걸 연구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 X축이 아니소트로피라는 건데 오더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페이스 트랜지션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파라미터인데 이 오더 파라미터가 JXY, 그러니까 트랜스버스 인터랙션의 스트렝스와 롱지튜디널 인터랙션의 스트렝스 비율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비율을 결정하는 게 이런 매니바디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설명하기 쉬워서요. 스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스핀은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 다른 에너지의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스핀의 인터랙션의 크기가 J로 주어진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J의 크기보다 이 에너지 갭이 더 크게 되면은 이펙티브하게 얘네 둘은 인터랙션을 못 느껴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스핀의 에너지를 두 번째 스핀과 레조넌트하게 데려가게 되면은 이 두 스테이트가 서로 디제너레이트 하게 되고 서로 인터랙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펙티브하게 0일 상태와 10, 빨간색이 업인 상태와 파란색이 업인 상태가 이렇게 라비 오실레이션 한다고,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 스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은 구글 아키텍처에서 구현하기가 쉬워요. 프리퀀시 튠업을 하니까 큐빗 하나를 다른 큐빗이랑 에너지를 같게 만들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가 코어런스 타임이 짧죠. 그래서 좀 큰 퀀텀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퍼포먼스가 제약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그 에너지 튜너빌리티가 이 픽스 프리퀀시 아키텍처에 있다면 코어런스 타임이 기니까 더 다양한 매니바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 질문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픽스 프리퀀시를 튠업을 하게 만들 것인가가 제 질문입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이 제가 제안한 방식은 픽스 프리퀀시 큐빗에다가 마이크로웨이브 드라이브를 가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 그냥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해밀토니안을 보시면은 2레벨 시스템을 가정을 해서 이 큐빗의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오메가 큐, 이 에너지 갭이 오메가 큐고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는 시그마 G이라는 오퍼레이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드라이브는 드라이브 앰플리튜드와 드라이브의 프리퀀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에너지가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에너지를 구하려면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거를 풀어야 돼요, 양자역학에서. 근데 이 해밀토니안이 타임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에너지 해가 타임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죠. 근데 어떤 포멀리즘이 있냐면 플로케 포멀리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주기성을 가지고 있으면 라지 t라는 시간 이후에 동일한 해밀토니안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플로켓 이퀘이션으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포멀리즘에서 이 프레임워크에서 새로운 스테이트의 데피니션과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걸 플로켓 스테이트랑 플로켓 에너지라고 하고요. 재밌게도 이 플로켓 에너지는 이 둘의 컴포지 시스템에 의한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드라이브의 파라미터를 바꾸면은 에너지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의 프리퀀시를 바꾸면은 시스템의 에너지가 바뀌고 드라이브의 앰플리튜드를 바꿔도 시스템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시스템의 에너지를 튜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스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그리고 스핀 인터랙션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레임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 드라이브의 앰플리튜드가 0이었다가 드라이브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은 시스템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빠르게 바뀌게 되면은 양자 상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인터랙션이 없는 상태에서는 드라이브 앰플리튜드가 0이고요. 이때 이니셜 스테이트를 0과 1이 A와 B의 앰플리튜드로 중첩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우리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앰플리튜드를 키우면은 이 양자 상태, 양자 정보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새로운 베이시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더라도 A와 B의 앰플리튜드는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물리학에서 아디아바틱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이 해밀토니안의 변화가 천천히 바뀌게 되면은 이 양자 상태가 앰플리튜드를 유지한 채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러한 프로세스가 지켜져야 된다. 우리 프로토콜을 구현하려면은. 그리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 앰플리튜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인 거죠. 이 아디아바틱 프로세스가 잘 만족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를 했어요. 제일 간단하게 이니셜 스테이트를 0으로 준비하고 얘가 램핑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시간이 천천히 올라간다면은 U0로 매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으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램핑 타임이 짧으면 얘가 아디아바틱이라는 프로세스를 못 지키게 되면은 양자 상태가 0이 0으로 안 바뀌어요. 0이 U0 더하기 U1 이런 슈퍼포지션 상태로 바뀌게 되고 돌아올 때도 1이라는 스테이트에 파퓰레이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램핑 타임을 어느 정도 잡아야 아디아바틱과 매핑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램핑 타임을 충분히 길게 잡았을 때 75나노세컨이라는 시간 동안 얘를 드라이브를 천천히 앰플리튜드를 증가시켰을 때에는 설명드린 대로 이러한 프로토콜 지나고 나서 1이라는 스테이트 파퓰레이션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램핑 타임이 짧으면은 이 1로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램핑 타임이 짧을 때 리키지가 있다. 이걸 통해서 아디아바틱 컨디션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프로토콜이 동작하려면은 그 램핑 타임이 60나노세컨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거를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슬픈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큐빗의 코런스 타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램핑 타임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진 않거든요. 인터랙션 타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니까 이 램핑 타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알려진 테크닉 중에 숄커스트 아디아바티시티라는 테크닉이 있어요. 아디아바틱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X축이 해밀토니안의 파라미터가 바뀌는 겁니다. Y축이 해밀토니안 파라미터에 따른 에너지고요. 만약에 파라미터가 천천히 바뀌면은 이 시스템이 세 번째 레벨이 있다고 했을 때 세 번째 레벨을 유지한 채 쭉 바뀌게 됩니다. 이게 아디아바틱 프로세스고요. 다이아바틱은 빠르게 바뀌니까 이게 쑥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른 레벨로. 숄커트 아디아바티시티라는 개념은 뭐냐면 중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신경 안 써요. 마지막에 처음 상태와 동일하게만 가면은 뭐 아디아바틱이랑 이펙티브하게 같으니까 숏컷으로 아디아바틱 컨디션을 만족시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를 구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시스템에서 잘 알려진 방법은 Derivative Removal by Adiabatic Gate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게 실험적으로 구현하기 쉬워가지고 많이 쓰고요. 얼마나 쉽냐면 우리가 이러한 인벨롭을 가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인벨롭을 미분한 인벨롭을 90도의 위상 차이를 주고 추가적으로 같이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은 이러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데리버티브한 이 인벨롭의 앰플리튜드는 뭐 이론적으로는 알려진 값이 있는데 실험에서는 그냥 이걸 쫙 수입을 해요. 그래서 이 아디아바틱 컨디션을 만족하는 그 앰플리튜드를 딱 찾는 거죠.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 Y축이 그 데리버티브 인벨롭의 렐러티브 앰플리튜드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0이면은 드래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한 60나노세컨 정도의 램핑 타임이 있어야 리키지가 없어요. 1로. 아디아바틱 컨디션이 만족이 돼요. 근데 드래그를 쓰게 되면은 특정 조건 하에서 램핑 타임을 30나노세컨드만 하더라도 아디아바틱 컨디션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이 방식을 써가지고 저희는 우리 프로토콜의 로버스니스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디코이런스 양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려한 거는 픽스 프리퀀시 두 개고요. Q1과 Q2 여기 보면 싱글 정션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고정 주파수 큐빗이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이 커플링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은 P1이랑 P2라는 펄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어요. P1과 Q1이 합쳐지고요. P2가 Q2랑 합쳐져서 각각의 플로켓 큐빗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P1은 Q1의 에너지 레벨보다 약간 레드 시프티드 된 그러니까 주파수가 좀 낮은 걸 가했고요. Q2에는 Q2의 주파수보다 살짝 높은 걸 가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험 파라미터로 플로켓 에너지를 계산을 해봤어요.
드라이브 앰플리튜드를 바꿔가면서 플로켓 에너지를 구해보니까 Q2는 이렇게 에너지가 줄고 Q1은 이렇게 에너지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특정 드라이브 앰플리튜드에서 이 둘이 레조넌트 하니까 스핀 익스체인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험에서 편의상 P1과 P2를 앰플리튜드를 다르게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똑같이 시뮬레이션처럼 똑같은 앰플리튜드로 쫙 그 수입을 했어요. 이니셜 스테이트를 0, 1로 준비하고 1, 0으로 그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측정을 했고요. 특정 앰플리튜드에서 0일과 1,0의 상태가 오실레이션 잘한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여기 이 컷을 한 이미지고요. 보시면은 비저빌리티가 상당히 좋죠. 이게 저희 프로토콜이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핀 인터랙션을 구현했는데요. 얘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 드렸지만 이 P1과 P3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이 두 드라이브를 각각 가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드라이브는 주파수가 같다 보니 페이즈라는 게 정의가 되고요. 페이즈 디퍼런스가 정의되고요. 이 페이즈 디퍼런스와 드라이브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이 지지 인터랙션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실험 결과고요. 첫 번째로는 P2 없이 P1과 P3만 가해서 지지 인터랙션만 순수하게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지지 인터랙션의 크기가 드라이브 페이즈의 코사인 디펜던트하게 바뀐다는 걸 보실 수 있고, 드라이브 앰플리튜드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조절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P1, P2, P3를 다 가해서 XY 인터랙션이 있는 상태에서 지지를 메저를 했을 때에도 지지가 컨트롤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XY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지 인터랙션은 드라이브의 페이즈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JXY와 JGG의 레이시오를 손쉽게 실험적으로 바꿀 수 있고, 다른 말로는 아니소트로피를 바꿀 수 있으니까 오더 파라미터를 이용한 페이스 트랜지션 같은 거를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해밀토니안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벤치마크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는 XX 하이젠버그 해밀토니안을 분석을 해봤어요. 잘 만들어서. 근데 해밀토니안을 벤치마크하는 툴이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게이트 오퍼레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iSwap이라는 게이트를 만들어서 이 iSwap 게이트의 피델리티를 얻었고요. 그럼 이게 이 해밀토니안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대표하게 되는 거죠. 동일한 방식으로 이징 해밀토니안과 아이소트로픽한 하이젠버그 해밀토니안에 대해서도 벤치마크를 해봤고, 상당히 준수한 피델리티를 보임으로써 우리의 프로토콜이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프로토콜이 0, 1, 이 2레벨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higher energy 레벨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봤고요. 이러한 두 시스템, 이 큐트릿이라고 부를게요. 3레벨 시스템 두 개가 있을 때 에너지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 0.1과 0.2 트랜지션보다 살짝 레드 시프티드 된 드라이브를 가했을 때 0.2와 1.1에 대해서 트랜지션, 그러니까 이러한 코헤런트한 오실레이션을 실험적으로 잘 관측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걸 이용해서 3큐빅 게이트를 구현을 해봤어요. 이 큐트릿 게이트를 이용하면은 그 토폴리 게이트를 좀 이피션트하게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방식을 쓰니까 토폴리 게이트가 앞서 이전 톡에서 보여드렸던 건 92%뭐 이 정도였는데 저희 방법으로는 96% 상당히 높은 토폴리 게이트 자체를 잘 만들 수 있었어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저희 시스템이 픽스 프리퀀시 시스템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헤런스 타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높은 피델리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프로토콜은 드라이브를 가해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디코헤런스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디코헤런스 효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드라이브 앰플리튜드에 따라서. 드라이브 앰플리튜드에 따라서 에너지 릴렉세이션 타임과 디페이징 타임을 분석을 해봤고요. 보시면은 드라이브를 가하면 에너지 릴렉세이션 타임은 오히려 증가를 하고요. T1 타임은. 그리고 디페이징 타임은 사실 릴렉세이션이랑 익사이테이션 다 합친 건데 어쨌든 T1은 증가를 하고요. 디페이징 타임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얘를 좀 더 분석하기 위해서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앰플리튜드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얼마나 히팅되는지를 봤어요. 이걸 매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니셜 스테이트를 0으로 준비를 하고요. 드라이브를 특정 시간 동안 가한 다음에 익사이티드 된 정도를 봤어요. 그럼 이 드라이브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온도가 올라가는지, 익사이티드가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드라이브 앰플리튜드에 따라서 익사이티드 되는 양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가 이 시스템의 온도를 높인다, 이펙티브하게. 그러니까 이 온도는 이펙티브한 온도입니다. 실제 온도는 아니고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서
이 릴렉스 T1 타임이 올라가고 디페이징이 낮아진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얘를 린드블라드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뭐 어떻게 분석을 해가지고 잘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드라이브에 의해서 유도되는 디코헤런스가 뭐 작진 않지만 받아들일 만하다. 왜냐하면 구현할 수 없는 인터랙션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코러스 타임은 뭐 프리퀀시 튜너블한 놈보다는 여전히 좋다. 그리고 네, 요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시스템의 코헤런스 타임이 길다면 요 방식을 사용했을 때 인듀스드 디코헤런스 역시 적을 것이다 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저희는 그 패스트 플로켓 큐빗 신시사이즈 하는 방법을 숄커트 아디아바티스 테크닉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그래머블한 인터랙션을 하이 코헤런스의 픽스 프리퀀시 디바이스에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튜너빌리티와 로버스니스가 항상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이 있었는데 이 프로토콜은 튜너빌리티를 주면서도 로버스트니스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스킴을 아주 좋은 커팅 엣지에 있는 픽스 프리퀀시 아키텍처, 큐빗 수도 많고 코헤런스 타임도 긴 이 아키텍처를 적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매니바디 피직스를 높은 퍼포먼스로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재밌는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여기 온라인에서도 기다리면서 지금 이런 것도 아, 저기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제 분위기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올라가는 게 이게 처음 이렇게 되는 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맞습니다. 사실 이 T1이 제가 이제 릴렉세이션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저했던 이유가 이 T1을 매저할 때 사실 1로 준비를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1에 있을 파퓰레이션 이렇게 재는 게 T1 타임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히팅 때문에 이 릴렉세이션 타임은 어떤지 잘 모르겠고 히팅 때문에 계속 1로 파퓰레이션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놈이랑 올라가는 놈이 이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네, T1이 이제 증가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아이토폴리 네. 아이토폴리 게이트. 네, 올라가는 놈도 디페이징을 일으키고요. 내려가는 놈도 디페이징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히팅이 있다는 건 어떻게든 안 좋은 거고, 그걸 이제 사실상 확실하게 보는 게 디페이징을 보는 게 확실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셀스티브 라이프를 누웠다는 그쵸. 그냥 좀 더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생각했을 때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의 파퓰레이션이 높아지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T1도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네. 네. 온라인 누가 질문 있으실까요? 예, 저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 아이토폴리 게이트나 레포스를 안 들리는 건 저희가 지금 잠깐만요. 이게 예. 들려가지고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레이아웃 아이토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소자를 디자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소자의 특히나 이제 캐패시턴스나 인덕터나 아니면은 이런 배선들이나 이런 레이아웃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피델리티하고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없나요? 그러니까 디자인들 같은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제가 질문을 이해한 게 맞는지. 예. 예, 그러니까 한때 좀 반도체나 이런 쪽, 이제 설계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레이아웃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소자 특성들이나 이런 거 영향들을 사실 스택이라든지 뭐 이런 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해서 이제 설계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초전도 회로는 L이랑 C랑 J 이 세 개의 파라미터를 잘 설정하면 되고요. 네. 네. 그 셋을 잘 설정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 큐빅 주파수를 적절하게 잘 잡아야 돼요. 적절하게 잘 잡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LC 서킷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를 잘 조절해서 5GHz 정도 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5GHz가 트랜스몬에 대해서는 옵티멀로 알려져 있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딱 옵티멀이 있습니다. 그 옵티멀의 기준은 뭐냐면 이 초전도체 코헤런스 타임을 길게 하는 옵티멀한 프리퀀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에서 생기는 차지 노이즈나 플럭스 노이즈가 있어요. 그 노이즈를 서프레션 하기 위한 또 파라미터 리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빗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큐빗과 큐빗의 프리퀀시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또 너무 멀면은 인터랙션을 안 해요.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 큐빗 프리퀀시 차이도 어느 정도 뭐 100MHz 정도 되도록 뭐 설계를 해야 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디멘전이 한 얼마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캐퍼시턴스라든지 아까 인덕터라든지 아니면은 이 레조넌트 만들 때 이제 디멘전들 자체가 얼마 정도 되는 보면 되나요? 네. 그 패드 같은 경우에는 뭐 100 마이크로미터 뭐 이 정도라서 상당히 아, 크고요. 그리고 정션이 작은데요. 걔는 수 마이크로미터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걔를 만드는데 그 사이즈가 조금만 바뀌어도 그 조셉슨 정션이 가진 에너지가 바뀌게 되거든요. 걔를 정밀하게 공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캐패시터는 뭐 리프로듀스가 잘 되니까요. 이 설계적인 요인들이 좀 사실은 되게 테크니컬하게 많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 사이즈라면은. 네, 맞습니다. 네, 이 공정을 계속 리프로듀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큐빗과 큐빗이 100MHz 정도 차이 나게 하려면은 그 J 값이 잘 설정이 돼야 되는데 공정할 때마다 다르게 만들면은 그 큐빗 그렇죠. 수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칩 전체의 수율이. 그래서 이게 한 가지 핵심이고 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저기 디자인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돼야지 수율이라든지 아니면 소자 일관성들이라든지 오퍼레이션 조건들 같은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여러 리터처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서 네, 관심이 있으시면은 찾아보시거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채팅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가령 아이토폴리오 뎁스 10짜리 서킷을 만들 것을 때 특수 기술로는 뎁스가 얼마를 정도가 돼야 될까요? 같은 이게- 성능이 궁금하다고. 질문에 대한 답,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띄우고,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다른 식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싶은 그 서킷이 아이토폴리일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토폴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토폴리 하나가 필요할 거고, 2큐빅 게이트는 뭐 7개, 뭐 5개, 뭐 이 정도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어떤 2큐빅 게이트라고 하면은 시납 게이트 하나 있으면 시납 게이트 하나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시납 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토폴리 게이트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 회로에 따라서 옵티멀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토폴리가 뭐 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아이토폴리를 배치했을 때 이득이 있는 상황이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또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질문 많이 나왔었고요. 오늘 이렇게 조언 또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해 주신 최민지 박사님과 김효재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